그런 막는 방법이 바로 가장 중요한 암 치료가 되는 거죠. 재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암 치료의 핵심은 재발전이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처음에 원발암은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원발암은 제거가 된 거예요. 단지 이 다음에 재발 전이가 됐을 때가 문제고, 그리고 또 원발암을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재발 전이하고 관계없다면은 조직검사 할 필요도 없잖아요. 수술해서 없애버렸으니까. 그런데 조직검사를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조직검사 데이터를 보면서 여기에 유전자 분석을 하면 이 암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현 상태에서는 성질이 어떤가, 현 상태에서 아주 순해, 그리고 유전자들도 그렇게 독한 유전자들이 안 떴어. 그럼 이 암은 예후가 좋을 암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관리하는 것과 보니까 이 환자는 유전자가 엄청 독한 놈들이 떴어,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이 원발암을 보고 재발 전이가 됐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발암을 보고 재발 전이가 어떤 성질의 재발 전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고, 어쨌든 재발 전이가 되는 게 가장 이제 치명적이 되는 거니까 안 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막는 방법이 바로 가장 중요한 암 치료가 되는 거죠. 암 재발전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재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하나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면역이 좋고 검사에 좋은 사람들도 재발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도 재발전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여러 방향에서 해줘야 되고, 근데 굳이 꼭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저는 면역이라고 봐요. 어쨌든 면역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자들한테 마지막에 이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걸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대학에서는 이제 뭐 더 이상 항암이나 뭐 이런 거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로 가세요. 이런 이제 선고를 받은 분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호스피스 갈 상태입니까? 그리고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럴 때 저희가 기준으로 말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면역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어야 치료들을 보완을 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거 면역이 어느 한계 이하로 내려가 버린 경우, 그리고 또 내 몸에 있는 어떤 환경적인 바탕 부분이 너무 떨어져 갖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면역을 높여주고 환경을 개선하면 의외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말기다, 아니면 호스피를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기준보다는 저는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면 이 환자가 정말 말기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 정말 완화 치료로 가야 될 사람을 저희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댓글 질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의주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수분 섭취가 1번이 아닐까 합니다. 어려서부터 인체 필요 수분 섭취를 절대적으로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신진대사 필요분, 혈관 건강, 각종 장기와 각 기관의 수분 섭취 필요성에 대해 제발 좀 강조해 주세요. 아마 이분은 수분 섭취로 인한 어떤 맺힌 게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서 이렇게 보면 세포 탈수가 심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정상인에 비해서 탈수가 한 1% 정도만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세포 탈수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세포 탈수가 되게 되면 우리 집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설거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이렇게 냄새가 나더라도 제거를 못하는 이런 환경이 되면 이 안에서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에서도 수분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어떤 산화물이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대사되고 나면
이런 대사 사물들이 빨리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유전자 손상을 받죠. 유전자 손상을 받으면 그게 바로 암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한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많이 마시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할게요. 수분만 공급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세포 탈수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포 탈수가 대개 우리 암 환자들이 세포 탈수가 된 상황을 보면 물도 부족하겠지만 물을 담는 세포막이 튼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물을 부어줘도 새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세포 상태가 좋아야죠. 그래서 그럼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물을 넣어주더라도 물이 세포 안으로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려면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물을 끌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세포막을 이제 먼저 좋게 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오메가3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 오메가3가 세포막을 튼튼한 세포막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포화지방산이나 오메가6 이런 계통은 되게 세포막에 너무 단단해지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출입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오메가6 같은 경우는 세포막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게 해서 세포막이 진짜 성이 나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가 튼튼하게 막을 만들고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양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드나들도록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포화지방산이 많으면 물도 못 들어가지만 영양소나 산소도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포막을 좋게 해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세포 안에 잘 들어가게 하려면 물을 끌고 들어가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매개체가 칼륨입니다. 요즘에 막 소금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포에서 소금은요, 어때요? 세포 안에서 막 바깥으로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소금기가 세포 안에 많아지면 세포 안에는 탈수가 됩니다. 그리고 칼륨이 많아야 돼요. 칼륨은 어때요? 세포 안에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수는 소금기가 많으면 세포 탈수가 되는 거고 칼륨을 많이 보충하면 세포에 물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나트륨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에다가 뭘 넣습니까? 김장 절일 때 소금 넣잖아요. 소금 넣으면은 배추가 쪼글쪼글해져 버리죠. 왜 그래요? 이 세포 안에 있는 물을, 야채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물을 소금기가 쫙 빨아내 버리는 겁니다. 김장할 때 숨 죽인다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소금을 넣는 이유입니다.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소금기가 많으면 세포 탈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같이 먹어주면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또 칼륨이 많은 음식을 같이 먹어주면 이분이 말하는 수분 섭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